레버리지에 대한 모든 지식, 페인스토리. 시온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얘기는 카카오뱅크 관련입니다. 카카오톡은 안 쓰는 사람 없죠. 카카오뱅크도 정말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데 카카오뱅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출시를 했어요. 그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서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5월 3일날 기사인데요. 카카오뱅크 1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을 달성했다라는 기사가 오늘 떴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보다 작년도 대비해서 52%가 늘었다는 거. 카카오뱅크가 인터넷은행 선발주자로서 계속 가고 있었는데 후발주자로 토스와 K뱅크가 있긴 했죠. 카카오뱅크가 출시 이후에 어떤 궤적을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작년도 수익이 52%가 늘었다는 거, 고객 수가 2118만 명, 성인 인구의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카카오뱅크가 기록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고, 이런 기사가 오늘 뜨니까 5월 3일 기사인데요. 주가가 10% 이상 폭등하네요. 바로 반응을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뱅크가 주담대 상품을 가져왔다는데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4월 말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택담보 시장이 800조랍니다. 800조. 빛이죠, 뭐 저기다. 800조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시장 마켓이 이 정도 규모인데 인터넷은행들, 요 K뱅크, 카카오, 토스뱅크들이 이 마켓쉐어를 점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요약본이 뭐였냐면 딱 세 줄이에요. K뱅크와 카카오뱅크 주담대 3%, 절반을 유치하고 있다. 그리고 낮은 금리의 특판 3%대니까 지금 사실 시중은행에서 3%대 주담대 금리 받기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K뱅크와 카카오는 뭐 안 해도 그냥 3%니까 3%대 금리 이벤트가 있다. 그리고 대환대출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우리 5월 달에 출시 예정이 돼 있는데 대환대출 플랫폼도 나중에 좀 다뤄드릴게요. 플랫폼이 출시가 되면은 정말 간편하게 편하게 앱으로 대환할 수가 있어요. 높은 금리의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 은행으로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이동이다. 대이동. 먼저 신용대출부터 시작이 되고 주담대까지 점점 열릴 텐데 이에 맞춰서 K뱅크가 카카오 그리고 토스들이 아마 저 대환대출 플랫폼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요새 다들 쓴다고 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얼마나 좋으냐. 많은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모두의 은행이라고 얘기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죠. 자, 기사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은행들 떨고 있냐. 카카오뱅크 주담대가 최저 3.57. 이것만 봐도 정말 괜찮죠, 여러분. 3.57. 시중은행 금리 중에서 아무리 낮아도 3.9%대인데 이거 지키려면은 부수거래를 뭐 7개, 8개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물론 카카오뱅크도 우대금리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너무나 심플하거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가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2개월간 주담대 특별 판매 상품의 1조 원 한도를 진행한다. 그래서 금리가 5년 고정이 제일 하단이 3.5. 그죠? 3.563. 대출 한도는 10억 원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도상환 해약금이 없다는 거예요. 중도상환 해약금이 없다. 그리고 대출 기간은 39세 이하 청년은 몇 년까지요? 지금 45년까지 가능하고 시중은행은 지금 대부분 다 40년이죠. 40년이고 50년 하는 데가 수협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39세 이하 청년은 45년까지 가능하고 대출 기간이 길다는 이유는 DTI와 DSR 산정 비율에 있어서 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리고 40세가 넘어가면 40년까지만 가능하다. 요 내용만 봐도 카카오뱅크가 얼마나 임팩트 있는지 알 수 있죠. 요거 하나만 봐도 그래요. 요거 중도상환 해약금이 없다. 주담대 대상을 기존의 아파트에서 또 연립과 다세대 빌라까지 확대를 했다. 그래서 연립 빌라 다세대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챗봇을 활용해서 100% 비대면이다. 그래서 대출 한도 금리 조회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예요, 여러분? 3분 30초. 5분도 안 돼요, 진짜. 정말 혁신이거든요. 이런 플랫폼 기업 인터넷 은행은 혁신, 이노베이션을 바탕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3분 29초 만에 진행된다는 건 정말 혁신입니다. 저도 이 카카오뱅크 들어가서 간편 조회를 해봤는데 2분 조금 더 걸린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렇게 투입하고 잘 로직을 아니까 빨리빨리 투입을 했는데 일반 대출 전혀 모르는 일반인이 해도 5분 안에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메인에 이게 딱 박혀있죠. 주담대 최대 10억,
최저금리 3.5,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이 대박인 거죠. 중도상환 수수료 없다는 거는 아무 때나 갚아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최저금리를 위해서는 세 가지 우대 요건이 있는데, 첫 번째, 생애 최초인 사람은 0.2를 해주고, 그리고 기존에 내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카카오뱅크에서 썼으면 1년 이상 썼으면 0.1을 해주고, 거치가 없이 바로 다음 달부터 원금 상환 들어가면 0.3, 요거 다 해서 0.7을 해준다는 거예요. 중복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4번 보세요. 대환 목적으로, 그러니까 높은 금리인 타행에 있는 대출을 대환 목적으로 한다. 그럼 그냥 0.6이야. 이거는 중복이 1, 2, 3과 불가해요. 그래서 0.6.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없죠. 그냥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에 있는 4% 넘어가는 대출을 내가 카카오로 바꾸겠다 하면 0.6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주담대 이용하는 사람 중에 대환으로 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57%예요. 57%. 상당하죠.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저 800조 시장을 가져오려고 야금야금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기사를 살펴보면은, 자, 인터넷 은행들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지난 3월 달에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했을 텐데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카카오뱅크는 55.9%,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3.5에서 4%예요. 이만큼이 절반 이상이. 이것만 봐도 뭐 얼마나 임팩트인지 알 수 있겠죠. 4%가 넘어가는 사람이 4에서 4.5가 3.2, 그다음에 4.5 넘어가는 사람들이 11.8. K뱅크는 어때요? 3.5에서 4%, 그러니까 3%대가 45%.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들은 취급하는 주담대 중에서 절반이 3%대인 거예요. 3%대. 이것만 봐도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 알 수가 있겠고, 여기서 카카오뱅크 한술 더 떠서 플러스를 뭐가 했어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 아무 때나 갚아도 된다. 한편 지난 3월달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이랬는데 시중은행은 어떻습니까? 3%대 금리로 진행한 게 국민은행이 몇 프로예요? 전체 취급한 것 중에 2.1%, 신한 0.4, 하나은행 0.3, 나머지는 없어. 나머지 우리 농협, 뭐 수협 이런 데는 3%대 금리가 없는 거지. 4에서 4.5%대, 농협이 51.6, 하나은행이 49.5. 이제 4%대 가야 농협이나 하나은행 같은 데서 절반 정도가 취급이 되고, 4.5가 넘어가는 게 국민은행, 신한은행. 그러니까 국민, 신한은 지금 메리트가 없는 거죠, 사실 주담대 시장에서. 그래서 5대 은행 평균 금리가 4.48이에요. 근데 카카오랑 K뱅크는 얼마예요? 3.7, 뭐 3.8 정도 되겠지. 여기서만 해도 0.8 정도 차이 나니까 얼마입니까, 여러분? 1억을 받았어. 그러면 0.8 하면은 1년에 80만 원이네. 그죠? 80만 원이 뭐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한 달에 나누면 얼마야 이게? 한 달에 6, 7만 원이니까 교통비 빠지는 거네. 교통비 빠지고 주말 가족들 외식 비용 정도 되는 거고. 이렇게 장점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늘어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카카오뱅크만 좀 띄어서 보면은, 카카오뱅크 주담대 실적 현황 작년 1분기부터 시작했는데 시장 점유율이 여러분 0.8이었다가 지금 8.6, 10%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정말로. 사실 우리 5대 시중은행 금융지주들이 거의 독과점 형태로 운영을 하다가 카카오뱅크가 시장 점유율이 10% 육박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쟤네들이, 카카오뱅크는 지금까지 아파트만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시중은행은 연립 다세대 뭐 단독 다 하잖아. 아파트만 하다가 이제 확대했어요. 빌라까지. 카카오뱅크가. 그런 상태에서 8.6% 시장 점유율이라는 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나오네. 이제 신용대출도 같이 볼게요. 카카오뱅크가 3월 중 신용대출 기표한 게 5.1이고 시중은행은 5.5에서 6이에요. 역시 카카오뱅크가 싸. 주담대도 마찬가지. 주담대도 5대 시중은행보다 싸. 그래서 절대적으로 카카오뱅크가 유리하다. 그래서 지난 영상이나 제 블로그에서도 지금 무주택이나 1주택자분들 주택 마련하시기 위해서는 카카오뱅크를 어쨌건 먼저 대상이 되는지 돌려봐라. 4분 안에 다 가심사 가능하니까요. 그죠? 가조회 가심사라고 하는데 가능하니까 꼭 돌려보시라.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게 너무나 장점인 거죠. 언제든지 갚을 수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영업하는 입장에서 수수료를 면제, 중도상환 수수료 딱 자신 있어. 이거거든. 자신 있어. 들어오려면 들어와봐. 대환시켜봐. 니네 3.5보다 더 낮게 할 수 있어? 하나, 국민, 신한, 뭐 농협,
또 어딨어? 농협, 뭐, 우리 3.5보다 니네 낮게 할 수 있어? 중도상환 수수료 없게 해서? 내가 자신 있어. 해봐. 해볼 테면 해봐. 이거거든.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시킨 게 하나의 의지예요. 나 못 뺏긴다. 니네 못 뺏어가. 3.5 이 낮은 금리에 니네 못 가져간다. 그러니까 딱 베팅을 한 거지. 절대 못 가져가게. 왜냐면 은행 입장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매긴다는 거는 3년 안에 대환하면 여러분 중도상환 수수료가 1.2에서 1.5 슬라이딩 다운으로 점점 줄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1, 2년 뒤에는 내가 쓰는 우리가 제시한 이 금리가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해서 딴 데로 갈 거거든. 그래서 중도상환수를 매겨서 끝까지 도망가는 놈 다리 붙잡고 이익까지 먹이는 거예요. 이익까지 시연하겠다고. 근데 카카오뱅크는 나 대환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당분간 3.5 이거보다 낮게 지킬 일이 없으니까 타행해서.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는 거야. 정말 약간 공격적인 거죠. 이 공격적인 마케팅의 방법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를 계속해서 면제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카카오뱅크가 인력이 없고 비대면 영업이기 때문에 원가가 적기 때문에 그런 뭐 자금 마진이 적어서 자금 원가가 낮아서 그런 이유도 있죠. 아무튼 그건 내부적인 얘기고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건 너무나 장점인 거니까 이용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자, 그런데 카카오뱅크의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이점이라 해놨는데 단점이야. 하나씩 살펴볼게요. 대출을 신청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주택을 살 때는 잔금 2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돼, 무조건. 잔금 20일 안쪽으로 가면 좀 바쁜가 봐요, 얘네들이. 그래서 2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된다. 신청 시간은 6시에서 11시.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내가 기존에 있는 아파트로 집을 살 때 생활안정자금인데 요거는 실행일로부터 15일이죠.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잔금일 실행일 표기지만 다 실행일로 보시면 돼요. 예, 잔금날 실행이 되니까. 실행일로부터 구입은 20일, 생활안정은 15일이고 그리고 서류 제출 가능 시간도 일요일만 안 하고 공휴일이라 8시에서 10시. 이거는 카카오뱅크에서 대부분의 서류를 스크래핑 방식으로 인해서 끌고 오기 때문에 행정정보 이용 서비스가 가능한 시간이 8시부터 10시이기 때문에 저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자, 신청 기간에 제한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실행 시간. 대출을 내가 실행을 해야 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은 오전 8시 이후에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괜찮아요. 우리 8시, 9시 오전에만 아침에만 실행이 되면 되니까. 왜냐하면 아침에 이사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전세라면은 역시 임대인한테 돈 주고 내가 키 받잖아요. 그래서 아침 8시 이후니까 8시에서 9시 이때 실행이 되니까 괜찮고 생활안정자금은 내가 직접 실행을 하는데 6시부터 4시니까 뭐 생활안정자금은 뭐 잔금 시간이 구애받진 않으니까.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실행이 안 됩니다, 여러분. 카카오뱅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토요일, 공휴일 실행이 안 되는 건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전세 잔금이나 주담대 잔금을 할 때 이사는 내가 주말에 가더라도 잔금을 평일날 줘야 돼. 금요일날 주거나 뭐 목요일날 주거나 월요일날 주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잔금 일정 잡을 때 꼭 유념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대상자 제한이 있는데 이게 제일 아쉽긴 해요. 공통적으로 카카오뱅크 주담대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해요. 현재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하고 혹은 개인 사업자인데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소득 입증이 가능한 사람만 돼. 이게 좀 제일 아쉬워요. 우리가 주담대 받을 사람 중에서 주부가 있거나 아니면 일용직 근로자가 있거나 소득금액 증명원 상으로 신고를 안 하는 프리랜서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카카오뱅크 주담대 이용을 못해요.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득이 명확한 사람들한테만 한정적으로 돼 있다. 그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 우리가 주부나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증빙소득이 없으면 대체소득이나 인정소득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납부액이나 건보료 납부액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소득 환산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카카오뱅크에서 아직 로직을 만들진 않았나 봐요. 런칭하진 않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보세요. 주택 구입 자금에 있어서 무주택이나 1주택만 가능하다. 무주택이랑 1주택. 우리 다주택자까지 규제 지역에서 집 살 때 LTV 30으로 풀렸지만 2주택 이상인 사람은 아직 안 돼요. 그게 제일 아쉬워.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피드백 물어보면은 1주택, 다주택은 안 된다. 그래서 너무 아쉽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이 있는데 카카오뱅크가 이제 후발주자다 보니까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있어서 좀 엄격한 잣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주택 이상인 사람들 탈 때까지 주담대를 풀면은 더 늘어나잖아요. 총량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들어보니까. 그래서 하지만 단계적으로 주택
주택수 제한 없이 다 풀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또 하나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소유권 이전을 대출 잔금날 하는데 주택 구입 자금은 잔금 당일날 받기도 하지만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안에 요 구간에 받는 걸 다 잔금 대출이라고 하거든요. 구입 자금.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이거 안 하고 잔금 날만 실행하겠다는 거야. 그런 의미. 그리고 이제 무주택 세대라도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난 주택이 없는데 우리 아버지 주택으로 채무자를 나로 인해서 주담대를 받았어. 근데 주택은 우리 아버지나 부모님 명의야. 이런 사람이 무주택인 건 맞는데 이런 사람은 카카오뱅크에서 이용할 수가 없다. 좀 제한사항이 있죠. 자,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기존에 내가 있는 아파트로 가지고 대출을 받는 건데 역시 1주택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게 되게 아쉬워요. 생활안정자금 생한대는 다주택자도 지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1주택만으로 막아놓은 거는 약간 카카오뱅크의 현재 제한사항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담보를 할 주택이 소유권 이전이,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3개월 이상이 경과해야 되고, 요거 또 하나 등기권리증을 그 전자적인 형태로 있거나 아니면 예전에 막 그 기름종이 붙어있는 거,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 구형 등기권리증도 가능한데 이게 분실하면 안 돼. 분실. 여러분 등기권리증 분실했다고 해서 내가 집에 소유권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확인 서면 통해서 근저당 설정이나 이제 매도 다 할 수 있는데 분실하면 안 된대요. 카뱅 이용은. 확인 서면 이제 지장 찍고 막 이런 거거든요. 엄지손가락에만 빨간색 눌러서 묻히고 물티슈를 해도 막 안 지워지는 거 있잖아. 확인 서면. 그런데 카카오뱅크는 분실하면 안 된다라고 좀 이런 제한사항이 있네. 이렇게 세 가지 제한사항이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역대급으로 싸다. 중도상환수수료 없다. 지금 실제로 실행되는 금리 보면 3.7에서 3.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년 고정으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5년 고정에 지금 3.7에서 8 잡아놓더라도 손해보는 거 없을 것 같아. 한 2, 3년은. 이거보다 더 낮아지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게다가 만약에 이거보다 더 낮아져. 금리가 시중은행이 K뱅크가 3.1이야. 그럼 나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도 낮고 나중에 갈아탈 때도 비용 없고. 그러니까 일거양득, 일타쌍피 뭐 이런 게 되겠죠. 카카오뱅크가 그래서 너무 메리트가 있다. 뒷광고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저희 핀스토리가 이제 유튜브 채널 진행하면서 멤버십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멤버십 3기를 진행 중이에요. 5월 달부터 지금 모집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고요. 유튜브에서는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광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 그래서 이런 카카오톡으로 많은 질문들을 주시는데 예시만 한번 가져왔어요. 은행에서 주담대 심사할 때 DSR 기준에서 계약직 정규직 관계없냐, 상여가 포함이 되느냐, 나는 보너스를 많이 받는데, 그리고 종합소득 중에서 나는 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자 소득도 있는데 둘 다 되냐, 그리고 1년 이내 이직하면 연봉 산정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를 답변을 많이 주세요. 비슷한 거 짜잘짜잘하지만 어찌 보면 엄청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거는 줌 라이브 Q&A 시간에 같이 얘기를 하면서 풀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방을 열어놓고 대출 상품을 팔거나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연구하고 나의 경험과 여러분의 경험을 서로 교류하는 그런 시장 그 플랫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셔서 도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월달 시작은 됐지만 계속해서 접수는 받고 있기 때문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뱅크 주담대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멤버십 3기도 기억해 주시고 많은 분들 뵙기 희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